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2025년에 적금처럼 모아가볼 배당주로서 저번 주에 미국 ETF 두 종목을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은 한국 배당주를 소개를 드릴 텐데 사실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고민이 조금 많았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시장 상당히 어렵잖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정치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더욱더 혼란한 상황이 왔고 특히 미국 S&P 500 지수가 지난 한 해 동안 24% 상승을 했지만 한국 코스피는 약 10% 하락하면서 지난 한 해는 한국과 미국의 격차가 30% 이상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시기에 안정적인 종목으로 한국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PPT를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한 5번 정도는 반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2024년은 분명 한국 몇몇 종목들에게는 의미가 있었던 한 해였는데요. 바로 밸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 해였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밸류업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댓글을 다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밸류업은 주주 환원을 조금 신경 쓰는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도 특히 고배당주들에게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는데 국내의 대표 고배당주들을 모아둔 ETF인 플러스 고배당주의 주가를 보면 올해 초에 주가가 약 12,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마지막 날은 14,400원으로 마감이 되었으니까 한 해 동안 주가가 약 2,000원 상승하면서 주가는 17% 상승했더라고요. 그러므로 2024년도는 한국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밸류업을 조금 진심으로 하는 고배당주들은 성적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종목을 소개를 드릴 텐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들은 은행주들이거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금융지주 종목들인데 특정 종목을 조금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은행 섹터에 투자를 하는 ETF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현재 한국에서 돈을 가장 안정적으로 버는 집단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금융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중은행을 포함하고 있는 국내 4대 금융지주들의 실적을 보면 조금 줄어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KB금융과 신한지주는 약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약 3조 원 내외의 실적을 매년 보여주면서 정말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배당 성향도 조금씩 높여가고 있거든요. 우리 금융지주를 제외한다면 4대 금융지주는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 연속 배당금이 늘어난다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도 올해는 전년보다 배당금이 200원 정도는 늘어나면서 다시 증권사들은 배당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은 작년부터 분기 배당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사실 배당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은행 종목들은 웬만하면 포트폴리오에 하나 정도는 담아두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밸류업 하면 은행주들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밸류업이 시행되고 은행들은 경쟁사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경쟁 관계가 나왔다 보니까 밸류업이 대부분의 은행 종목들의 주주 환원 정책을 상향 평준화시켜주는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표된 4대 금융지주의 밸류업 목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KB금융이 가장 명확하게 목표를 잡았는데 돈을 잘 벌어서 보통주 자본 비율이 13%를 넘어가면 이 13% 넘는 자본들은 전부 주주 환원에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 은행은 장기적으로 순이익의 50%를 주주 환원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배당 성향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배당금도 조금씩 더 주고 그리고 주식도 꾸준하게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겠다고 주주들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주가를 가만히 두지 않았는데요. 은행 종목들 작년 한 해 주가가 꽤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KB금융이 무려 55% 상승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도 20에서 3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은행주들의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KB금융이 자사주 매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실적도 가장 탁월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던 것 같고 여하튼 KB나 신한은 작년 한 해만
자사주를 매입한 규모가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이고 매입이 끝나면 또 바로 소각을 시켰으니까요. 결국 이렇게 주주 환원을 강화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공식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실적과 주주 환원을 고려를 해보면 KB금융이 가장 돋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률이 3.8%로 가장 낮은 편이고 반면에 주주 환원 규모와 금전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 금융지주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적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배당률이 7%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는 예전부터 적당히 배당금도 주면서 은행에 큰 이슈가 없었던 하나금융지주를 선호를 하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딱 한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은행에 투자를 하고 싶기는 한데 한 종목만 투자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ETF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은행 ETF도 여러 종목이 상장되어 있지만 저는 오늘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이라는 이 종목과 소울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이 두 종목을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두 종목은 딱 10종목만 투자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10종목이 대부분 은행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도 동일하거든요. 하지만 타이거는 은행 외에 삼성화재, DB손해보험을 합쳐서 10종목을 담고 있고 소울은 메리츠 금융지주, NH투자증권,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를 합쳐서 약 18% 정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외에 기타 금융주들이 약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종목들도 모두 한국의 주요 배당주들이고 또한 메리츠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사실 국내 최고 수준의 밸류업을 보여주는 종목이니까요. 포트폴리오 측면으로 보면 어디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종목은 분배금을 매달 지급하는 월배당을 하는 종목이고요. 지난 1년간 분배금을 보면 타이거는 매달 평균 64원, 그리고 소울은 평균 49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의 분배율은 5% 중반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 중에서는 소울이 더 늦게 상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작년 6월 25일에 상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6개월 정도의 성과를 비교를 해보았더니 타이거는 주가 차익과 분배금을 합쳐서 실제 수익이 718원이더라고요. 6개월 전에 투자를 하셨다면 5.4% 수익이 나왔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소울은 7.7%이니까 최근 6개월의 성과는 소울이 조금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종목은 수수료도 비슷한데요. 기본 보수가 0.3%로 동일하고 나머지 수수료를 합쳐보면 타이거가 0.38%, 소울은 0.34%이거든요. 타이거가 약간 높지만 체감하기는 어려운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자산 총액이 타이거가 약 2,300억 원인 반면에 소울은 491억 원이니까 타이거가 약 4배 정도 자산 총액이 더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타이거 상품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소울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혹시 은행을 ETF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두 상품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인데요. 저의 투자 일기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상반기까지 가장 선호했던 배당주는 SK텔레콤이었거든요. 하지만 SK텔레콤은 좋은 가격이 왔길래 모두 떠나보냈었고 그 이후로는 배당주 중에서는 현대차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딱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니, 트럼프 형님이 관세를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특히 자동차 업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현대차를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한 시기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현대차도 미국 자체적으로 공장이 있기 때문에 관세에 어느 정도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예고하고 있는 관세가 실제로 부과가 된다면 사실 한국에서 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해봐야 거의 남는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우려가 나오기 이전부터 현대차는 경기 침체 우려로 주가가 서서히 빠지고 있었고 트럼프 우려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하반기에만 주가가 약 30%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 흐름은 좋지 않은데 회사의 본질은 그러면 어떤지 한번 파악을 해볼 텐데요. 먼저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 돈을 잘 벌거든요. 24년 실적은 증권사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적이지만 21년부터 24년까지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면서 올해 매출액은 약 172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21년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6%였거든요. 그게 최근에는 9%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데 이익률까지 높아지면서 이익 규모는 더욱더 크게 늘어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데 21년도는 배당금이 5,000원이었거든요. 23년에 11,400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났고 그리고 올해도 실적을 고려를 했을 때는 최소 12,000원 정도는 지급하리라고 예상하고요. 그리고 현대차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분기 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3분기까지 2,000원씩 배당을 했고 이번 4분기 배당금으로는 6,000원 정도를 지급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도 작년에 밸류업을 발표를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보시는 이 35%이거든요. 35%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돈을 100만 원을 벌었다 하면 35만 원은 주주 환원에 사용을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25만 원은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고 10만 원은 주식을 매입하고 소각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밸류업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기업이 발표한 밸류업 중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주주 친화적으로 정책을 발표를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23년부터 자사주를 소각하고 있는데 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전체 주식의 1% 규모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도 주주총회 즈음에는 자사주를 소각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올해까지 소각이 된다면 이제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거의 다 소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작년 11월에 자사주를 1조 원 규모로 매입을 하겠다고 공시를 하고 올해 2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최근까지 계속 매입을 하고 있던데 이 중에서 7천억 원은 주주 가치 제고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매입이 완료가 되면 7천억 원은 소각을 시키고 나머지 3천억 원은 직원들에게 보상 용도로 활용을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현대차는 배당금을 계속 늘려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식도 소각을 시키면서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회사가 돈을 잘 벌었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니까 현대차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예전처럼 돈을 못 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배당금도 많이 주지 못하고 밸류업도 하지 못하니까 조금 애매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을 잘 벌지 못한다면 앞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소각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다만 배당금 관련해서는 작년에 약속을 하나 해주는데 최소 배당금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적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매년 최소 10,000원은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정말 부진하는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대차의 배당금은 10,000원은 지급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이 시점에 이 종목을 소개드리는 이유가 되는데 만약에 실적이 정말 부진해서 배당금이 10,000원만 지급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금을 50원에서 100원 더 많이 지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주가는 6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그러므로 현대차가 정말 배당금을 10,000원밖에 지급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주들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6%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배당주 관점으로서는 매력적인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당금이 주가 하락을 어느 정도 저지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반기에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던 이 시점에서는 이제 배당주 관점으로 천천히 모아 가볼 만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통주보다는 배당률 측면에서 매력이 있는 우선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4분기 배당 기준일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는데요. 작년의 상황을 보면 작년에는 2월 말이 4분기 배당 기준일이었거든요. 아마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 2024년 4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4분기 배당금으로는 6,000원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종목을 정리를 해보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025년도도 한국 증시 상황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정치적인 이슈가 올해 해결되고 또한 트럼프 영향력도 조금씩 익숙이 된다면 한국 증시도 서서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요. 올 한 해는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연말에는 좋은 수익으로 투자하는 게 즐겁다고 느껴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